그래서 뭐 좌파적이다, 뭐 반기업적이다라고 하는데, 참 저는 뭐 언론에서 그런 논쟁이 될 때마다, 이게 참 우리 한국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 경제 이론에 토대하고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절망감을 느낍니다. 뭐 보수적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돼 있고, 그건 자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대출해서 하든 자기 돈으로 하든 기업 설립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거나 자살합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경쟁에서 탈락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에 대한 자유가 한국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는 투기 자본 아니라 무슨 사채, 고리대금업자까지 전부 다 들어와서 공공적 성격을 갖는 은행까지도 마음대로 예외 조항을 더, 금감원이 예외 조항을 더 가지고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로스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업을 할 수 없는 자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불법적으로 예외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 허용하고 있는, 이렇게 자본이 자유로운 나라, 경쟁이 자유로운 나라가 어떻게 좌파적이냐. 좌파가 되려면 국유화해야죠. 토지도 국유화하고,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은행을 국유화하고, 해줘. 옛날처럼 경제기업원이 국가의 모든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좌파지. 어떻게 그것을 좌파, 노무현 정부가 지금 무슨 경제정책을 했다고 좌파 정책입니까? 저는 노무현 정부는 경제정책 자체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좌파고 우파 간에. 오랜만에 우리 허영구 대표님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에다가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반기업적이라는 말과 좌파적이라는 말이 또 동의어는 아닌데요. 사실은 전 세계의 정부가 반기업적인 아마 정부는 없을 겁니다. 혹시 해방 직후에 뭐 북한이 다소 반기업적이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뭐 기업은 그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부나 반기업적인 정부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소 이제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보면 그것을 기업에 조금 더 자유를 강조하는 정부가 있고, 조금 기업의 자유를 좀 제한하고자 하는 정부가 있어서 그 사이를 놓고 반기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현 정부의 정책을 반기업적이라고 보는 것은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좌파적이냐? 사실 좌냐 우냐 하면 당연히 우죠. 지금 허영구 대표님 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현 정부는 시장경제 지향하고 있는 우경의 정부입니다. 단지 이제 시장경제 내에서도 다소간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있고, 이것은 이제 영미식에 더 가까운, 소위 경제학에서 니오클래시칼, 신고전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조를 말하죠. 또 한 부류는 사회시장 경제가 있습니다. 프랑스라든지 독일, 북구가 이에 가깝습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사회시장 경제는 정부 역할을 더 강조합니다. 정부가 재분배에 더 개입해야 되고, 약자 보호에 더 신경을 쓰고, 또 노조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전임 김대중 정부와 비교해서 현 정부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좌우 개념은 의미가 없고요. 이 우 안에서 사회시장 경제에 가까우냐 아니면 영미식의 자유시장 경제에 가까우냐라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다소 자유시장 경제로부터 사회시장 경제로의 다소간의 변화는 감지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외국에서는 민영화입니다. 사실은 그 정부의 시장 경제에 대한 그 철학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민영화에 대한 태도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기업 민영화가 하나의 화두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근데 한국전력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또 철도도 뭐 구조개혁으로 갑니다만, 또 민영화에 대한 언급은 다소 이제 그 뒤의 일로, 민영화는 일단 잠재워지고 일단 공사화하는 것을 먼저 가게 되고 등등. 현 정부는 틀림없는 우익 정부이나 DJ 정부에 비해서는 다소 시장 경제 중에서 사회 시장 경제에 좀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흔적은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우편향적이면서도 그 안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네. 예. 저는 반시장하고 반경쟁하고는 좀 개념적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참여정부 경제정책은 경쟁적인 요인을 한번 제거하고 뭐 시장 제도를 개혁하자 이렇게 처음에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그 신시장적인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처음에 이제 참여정부 들어서 가지고 재벌개혁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재벌개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좁게 해석하면은 그 재벌기업 그동안 정경유착이라든가 탈세라든가 또는 뭐 경제력 집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리와 부패에 그 연루가 됐다. 그러니까 그쪽에 그런 면을 좀 제거해서 개혁을 해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제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자. 이것도 좋게 해석하면은 지금 IMF 이후에 많은 실직자들이 생기고 근로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좀 힘을 주고 정말 그 근로욕을 고취시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자. 그렇게 치면은 시장에 힘을 부여해서 이 경제를 일으켜보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면은 그거 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 공격하는 거다. 재벌 그동안 애만 있었는데 우리 공격하느냐. 우리 있는 거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지금 노사가 아주 이게 정면 대립돼 있는데 자꾸 이거 노조 편들어주면은 그럼 이제 그쪽에 힘이 쏠리고 우리 기업 못한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이 일종의 정치 논쟁으로 비화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반시장적이다, 뭐 좌파적이다, 사회주의적이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는 데 이제 지금 좌파다 우파다 편가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어 왔건 간에 일단 그건 일단 멈추자. 경제 살리자. 그리고 실업자 해소하자. 그리고 우리 서민들 살리자. 이런 면에서 힘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이거 가지고 논쟁 벌이고 편갈라 싸우는 것은 경제에 백해무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소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예. 예, 저는 그 좌파적이다, 뭐 반시장적이다 이런 그 규정 자체가 과거에 너는 공산주의자야. 아무 근거도 없이 딱지 붙여놓고 죽이는 그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좌파적이거나 반시장적이거나 반자본주의적이거나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거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이 좌파적 경제정책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그럼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그것도 어떻게 망쳤는지 그 근거를 대야 됩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딱지 붙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그 기업 규제가 지나치다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좌파적이라는 걸 근거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근데 지금 기업 규제는 지금 많이 완화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이미 80년대 말에 만들어져 있던 총액 제한 철폐 얘기가 나올 정도라니까 이건 뭐 대단한 거죠. 혁명적인 이야기고 기업 도시가 그 논란이 될 정도라면 이거는 그 좌파적이다 이런 얘기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에게 모든 이익을 다 주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좌파적입니까? 아마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그 소위 좌파적이라는 오해를 가장 크게 불러일으켰던 것은 아마 노사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우리 허영구 대표께서는 그런 지적 자체가 사실은 부당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외국 자본에게 또 우리 국내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현재 우리 정부에 특히 올해는 다소 좀 나아진 듯 싶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정부의 노사관계를 보는 시각이 다소 노조 편향적이라 하는 그런 우려를 그런 그 관찰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이 노사 문제는 어렵기로 잘 알려져 있는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노조 편향적인 정책을 편다고 하니 이것이 우리 국내 투자에 사실 악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더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중국 등지로 빠져나가는 투자를 가급적 국내에 묶어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그 대출의 나눠먹기를 없애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다소 사회 시장 경제주의랄까 하는 시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은 모든 중소기업을 가급적이면
잘 살려보자. 이런 바탕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용식 소장님께서도 그 유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특히 정부가 직접 나눠주는 정책 자금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건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 회피의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어느 특정 잘 나가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을 굉장히 겁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쪽에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찌감치 도태돼야 할 중소기업이 도태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이 제한된 시장을 이 도태돼야 할 중소기업이 잠식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좀 더 경쟁을 촉진하는 그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더 철저한 중소기업 정책을 펴야 그 잘 나가는 중소기업이 선도적으로 커나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서로 발목을 잡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전부 다 가라앉아서 누구도 투자를 하기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한 중소기업을 열어 두어가지고서는 우리나라 성공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잘 나가는 중소기업을 전격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토양,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